겉으로는 DexAMM 화면이 조금 더 보기 좋아진 업데이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개 기능 추가가 아니라 대중이 실제로 들어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여는 준비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용어와 동선을 정리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 곧 사용자층을 개발자에서 일반 참여자로 확장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사람이 들어와야 커지고 사람이 들어와야 유동성이 생기고 유동성이 생겨야 가격이 견고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DES와 AMM의 본질은 언제든 바꾸고 막히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교환 인프라입니다. 거래가 쉬우면 참여가 늘고 참여가 늘면 유동성이 두꺼워지고 유동성이 두꺼워지면 가격은 급등락보다 안정성이라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코인의 장기 가치는 이야기보다 그 코인이 돌아다니는 시장의 설계와 마찰 수수료, 슬리피지, 대기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축자산 기준 통화를 무엇으로 못 박느냐입니다. 생태계 안에서 발행되는 수많은 토큰이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거래되면 유동성이 갈라지고 가격 발견도 찢어지고 작은 토큰은 늘 얇은 풀에서 미끄러집니다. 반대로 모든 토큰이 하나의 기준 자산과 페어링되면 유동성이 한 곳으로 모이며 거래가 쉬워지고 그 기준 자산은 생태계 전체의 결제 단위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기준 자산은 단순 보유 코인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무엇이든 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화가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결제 통화가 되려면 교환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천 개의 디지털 자산이 있어도 진짜 일상 결제로 뿌리내린 사례가 드문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 대중 접근성, 현실 결제 사용처 이 세 조건이 동시에 굴러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인터링크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코인을 사람 기반 통화로 만들 것인가? 인터링크의 출발점은 베리파이 휴먼처럼 참여자를 지갑 주소가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 정렬하려는 시도입니다. 결제 통화는 초기에 봇 중복 계정, 자본 선점 집단이 유통량을 장악하면 통화가 아니라 투기 자산이 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고유한 휴먼 노드로 연결되고 그 위에서 분배와 신뢰가 설계되어야 누구나 쓰는 돈으로 확장될 토대가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본 기반 캡처를 줄이고 기여 기반 배분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링크가 말하는 휴먼 크레딧, 스코어, HCS 같은 개념은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서의 참여, 기여 활동 품질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제 통화는 많이 산 사람이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생태계를 키웁니다. 기여와 사용이 보상과 연결되면 보유만 하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빠르게 순환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진입장벽입니다. 글로벌 결제는 특정 지역, 특정 고래, 특정 장비가 아닌 스마트폰만으로도 참여 가능한 수준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높은 초기 자본, 특수 장비, 빠른 타이밍이 없으면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분배가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진입장벽이 낮으면 ITLG, ITL 같은 자산이 보관용이 아니라 순환용으로 퍼질 기반이 생기고 이때부터 통화로서의 피부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어렵고도 결정적인 조건, 현실 결제 효용입니다. 분배가 아무리 공정해도 사용처가 없으면 가치는 멈춰서 있습니다. 통화는 결국 소액 결제, 서비스 결제, 일상거래 같은 반복 사용에서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인터링크의 장기 비전이 검증된 사용자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꽂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제 포인트를 늘리고 실제 상거래 동선을 만들고 Verified ITLG가 현실에서 쓰이는 흐름을 타게 하는 것. 이게 시장 서사보다 강한 엔진입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네트워크는 자기 강화 루프를 갖게 됩니다. 공정한 분배가 사용을 만들고 사용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더 많은 참여자를 부르고 참여자가 다시 유동성과 사용처를 키웁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결제 네트워크는 단순 기능 모방으로 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쌓인 네트워크는 코드보다 시간이 더 큰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DEMM의 업데이트 포인트들이 다시 의미를 가집니다. 발행자 검증 도메인, 프로젝트 검증과 같은 장치는 스캠을 줄이고 신뢰를 올리는 장치이고 유동성 기반 노출 겉보기 시총이 아니라 실제로 잠긴 유동성 중심은 진짜로 돈을 걸고 운영되는 프로젝트만 살아남게 만듭니다. 이런 정화 장치가 있어야 기관이든 파트너든 들어올 이유가 생깁니다. 인터링크가 사람 검증으로 입구를 다지고 거래 인프라가 시장 질서를 다지면 신뢰의 레이어가 겹쳐지며 확장성이 커집니다. TBL 풀의 잠기는 총 가치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풀의 가치가 잠기면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용이 증가할 때 의미가 커집니다. 또한 유동성 제공은 수익 기회만큼
위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등도 동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안 검증, 투명성, 리스크 안내가 함께 강화될수록 시장은 더 큰 자본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결제 통화는 가격 이야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간 검증, 낮은 진입 장벽, 기여 기반 분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반복 사용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인텔링크가 이 네 가지를 한 방향으로 묶어 휴먼 네트워크를 설계한다면 덱스 AMM 같은 교환 인프라는 그 통화가 흘러다닐 수 있는 혈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 기능이 아니라 사람과 사용이 중심에 있는 설계 전체가 동시에 굴러가느냐, 바로 그 지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